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브리컴 R11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에브리컴 R11의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살펴보고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리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미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뉴부터 살펴보실까요? 프로젝터를 켜게 되면 나오는 화면은 요겁니다. 이게 바로 홈 화면이죠. 이 화면은 우리가 몇 번 봤었죠. 이런 식의 UI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터들이 많았습니다. 넷플릭스를 깔아서 설치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해상도가 480p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디폴트로 480p가 나옵니다. DRMinfo라는 앱을 통해서 와이드바인 DRM을 확인해 보면 L3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의 넷플릭스 인증을 받은 셋탑박스를 꽂지 않는 한 넷플릭스는 480p의 해상도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메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팅 메뉴이죠. 세팅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5G AP가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2.4GHz, 5GHz 듀얼밴드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쇼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놀랄 준비하시고요. 자, 먼저 오토포커스 그리고 오토 키스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잠깐 보여드린 적도 있었죠. 이거 자체로도 놀랍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왜?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오토 obstacle avoidance라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엑스짐이 호라이즌 프로 볼 적에 장애물을 피해서 화면이 자동으로 축소가 되는 기능, 이게 바로 오토 obstacle avoidance였잖아요. 자,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중간에 상자 하나 이렇게 놔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진짜 이게 된다고? 정말 장애물을 회피해서 이게 된다고?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호라이즌 프로는요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프로젝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껏해야 2~30만 원짜리 중저가 프로젝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토 obstacle avoidance가 들어간다고요? 와, 진짜 이거는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자, 이제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터를 기울여 봤어요. 그럼 당연히 화면도 기울어지겠죠. 그럴 때 바로 밑에 있는 오토 로테이션 커렉션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세요.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맞춰진다고? 진짜 신기하죠. 이게 된다고요? 이게 실화냐? 라는 말이 정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아직도 놀랄거리는 많이 남았습니다. 자, 요 밑에 메뉴에서요 프로젝터 세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쭉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오토포커스나 obstacle avoidance나 오토 키스톤 커렉트나 또 오토 로테이션 커렉션은 이미 우리가 본 거였죠. 자, 이 오토포커스를 해제를 하면요 세부 화면 조정 버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vertical correct 하면은 이게 바로 2D 키스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수직으로 화면을 이동시켜서 맞추는 키스톤, 또 호리전털 커렉트는 수평으로 화면을 이동시켜서 맞추는 키스톤. 이거는 새로울 거 없죠. 그런데 로테이트 커렉트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우와, 얼마나 돌아가는 거야? 90도가 돌아가요. 좌우로 90도가 돌아간다고요? 이 얘기 뭡니까? 우리 이거 유튜브 같은 데서 세로 모드 같은 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요 바로 밑에 스케일러라고 보이시죠? 이게 축소 줌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길이로는 10%까지 줄어들고 면적으로는 1%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화면이요 이렇게 조그매진다니까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즉 키스톤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신기한 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호리전탈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잘 보세요. 화면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좀 이상하다. 한쪽 방향으로만 줄어드네. 지금은 오른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도 치우쳐집니다. 자, 오프셋 기능, 자, 오프 엑시스 기능이라고도 했었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빛의 축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것은 렌즈 쉬프트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빛의 방향이 마치 꺾여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말이죠. 자, 바로 밑에 vertical offset도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는 화면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전체 화면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축소도 가능하고 쏠림도 가능하고 기울기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하고 정말 만능인 겁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자식 옵셋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는 프로젝터는 전 처음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4포인트 키스톤까지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못할 게 없죠.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4포인트 키스톤의 범위는요, 가로로는 80%까지 축소가 되고요, 세로로는 60%까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48%까지도 축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화면 구성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 4포인트 키스톤을 쓰지 않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던 오프셋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테이션 기능이라든가 2D 키스톤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화면에 맞는 키스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이 R11의 키스톤 기능은 정말 끝판왕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아무리 키스톤 기능이 좋고 희한하다고 하더라도 키스톤 조정은 최소 한도로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로젝터가 낼 수 있는 최상의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키스톤 조정은 될수록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기능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일런트 모드가 있거든요. 기능을 켜볼게요. 자, 지금 팬 소리 나고 있는 거 들리시죠? 그런데 이걸 딱 켜면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조용해져요. 즉 팬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서 소음이 확 줄어듭니다. 느껴지세요? 그래서 난 정말 이 LCD 프로젝터의 소음이 영 거슬려서 못 쓰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시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 사일런트 모드를 쓰시면 밝기가 살짝 줄어드는 대신 소음이 아주 감소를 합니다. 영화를 감상하는데 쾌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추얼 마우스도 지원이 됩니다. 물론 에어 마우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리모컨의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는 버추얼 마우스인데요. 반응이 좀 빠릿빠릿하고 빨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이거 뭐냐?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를 위해서는 먼저 페어링이 필요하겠죠. 이 기능을 켜면 Waiting Bluetooth Device to Connect R11 프로젝터라고 R11 프로젝터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럼 저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연결 가능한 기기를 보면 여기 맨 위에 R11 프로젝터 보이시죠? 자, 이걸 터치를 하면 등록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요청 나오죠? 등록하고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꺼집니다. 왜? 지금 이 스마트폰이 페어링이 되었다는 것이고 소리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니까 화면이 필요가 없어서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잡스런 리뷰 지난 시간의 R11 첫 번째 리뷰를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화면은 꺼져 있지만 R11 프로젝터가 일종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거는 R11만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세팅에서 이미지로 들어가 보시면 밝기나 컨트라스트나 세츄레이션이나 샤프니스 뭐 이런 것들을 각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운드에서는 이퀄라이저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서라운드라는 가상 서라운드 효과도 구현을 할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프레퍼런스에 들어가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중저가 프로젝터들은 뭐 대부분
로컬 업데이트였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USB 메모리에다 넣고 그것을 프로젝터에다가 꽂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 R11은 바로 OTA, Over the Air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또 진일보한 프로젝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얘기는 미러링이죠. 우리는 보통 미러링을 미라캐스트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R11은 eShare를 통해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E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eShare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이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eShare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게 돼요. 설치를 하고 나서 앱을 구동을 시키고 이렇게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시고요. 아래에 미러링 버튼을 누르면 녹화 또는 전송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면 시작하기 누르면 이렇게 미러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권이 있는 서비스, 즉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영화들은 미러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때문이죠. 그래서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은 일반적인 동영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촬영한 동영상만 미러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가 프로젝터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eShare의 미러링 기능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화면만 미러링을 하고 소리는 미러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메뉴에서 볼 건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성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R11과 함께 비교를 해볼 기기는 지난 시간에 스펙 비교도 했었던 바로 T사의 땡6입니다. 자, 간만에 테스트 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자, 요게 하얀색인데요. 어떠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R11이 조금 더 밝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어떤가요? 검은색은 땡6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연히 R11이 땡6보다 더 밝기 때문에 검은색도 그 깊이가 밝은 쪽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밝은 프로젝터가 좋은 프로젝터다 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00 안시루멘, 5000 안시루멘 이렇게 엄청 밝은 프로젝터는 밝은 만큼 어두움의 표현, 즉 검은색의 표현이 뜰 수밖에 없다. 짙은 회색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화질에 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R11이 파란색의 표현이 좀 더 좋고요. 땡6가 상대적으로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표현이 좋습니다. 색채감적인 측면에서 그런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인 화면 퀄리티는 대동소이했어요. 압도적으로 누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약간의 그 색감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게 이미지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취향에 맞게 채도나 색상이나 밝기, 명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LCD의 특성 정도로만 이해를 할 것이고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레이턴시 체크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레오보드나르의 4K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맷이 1920-1080p 60프레임 보이시죠? 자, 중간반은 56.0이고요. 상단반은 64.1입니다. 하단반은 49.6이군요. 그래서 세 개 값의 평균을 내보면 56.6ms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통상적인 보통의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보통 프로젝터들이 50에서 60ms 정도가 보통인데 그거보다 더 낮으면 레이턴시가 적은 프로젝터라고 할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크면 렉이 있는 좀 느린 프로젝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자, 그 보통의 범주에 들어가는 50에서 60ms 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노이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메뉴 살펴보면서 사일런트 모드 설명에서 잠깐 소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배기구 10cm 앞에서 한번 소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반 모드일 때의 소음이고요. 요게 사일런트 모드일 때의 소음이에요. 일반 모드일 때는 뭐 그냥 통상의 LCD 프로젝터의 소음이라고 했다면 사일런트 모드는 확실히 소음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운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오, 저는 놀랐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땡식스와 비교를 해볼 때 R11의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귀가 막기라서 이게 좋은 스피커인지 나쁜 스피커인지는 대본에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중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프로젝터는 영상을 재생을 하는 기기이다 보니까 그 박진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저음 영역대가 좀 받쳐줘야지 훨씬 더 박진감 있는 영상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음대가 좀 살아있나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R11이 훨씬 더 중저음 영역대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고음역대가 조금은 뭉툭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프로젝터는 음향기기라기보다는 영상기기이기 때문에 영화를 재밌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중저역대가 강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그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R11의 사운드는 꽤 좋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능 테스트도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점 추가로 말해보고 총평을 한번 해보죠. 자, 에브리컴 R11의 아쉬운 점이랄까? 아니면 뭐 단점이랄까? 뭐가 있을까? 먼저 아쉬운 것은 넷플릭스의 해상도죠. 이거는 뭐 모든 중국산 프로젝터들이 거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넷플릭스의 높은 요금제로 가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480p로밖에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아쉬움이 되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중소기업이 만드는 프로젝터인데 넷플릭스에서 인증비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나 보죠. 자, 두 번째 아쉬움은 광학적으로 오프 엑시스 기능이 없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요 프로젝터의 중심선축이 스크린의 중심선축과 거의 일치하죠. 즉 그냥 직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터는 테이블 위에서 사용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오프 엑시스 기능이 들어있으면 조금 더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저같이 프로젝터를 좀 정중앙에 좀 높은 곳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쉬움 정도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러링은 조금 아쉽죠. 네, 이쉐어를 사용을 하면서 모든 화면을 다 미러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적으로 제한이 되는 영상은 미러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소리도 프로젝터에서 나오면 좋은데 영상만 미러링이 되고 소리는 미러링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단점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후기 보다 보니까 스크린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봐봐.
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리뷰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스크린이 타버린다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프로젝터 내에 있는 LCD가 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프로젝터 내부에서 발열 관리가 안 되어서 과열이 되어 가지고 LCD가 타버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터 출시 초창기 때는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프로젝터의 LCD에 맞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돼가지고 현재는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심하셔도 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R11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거실에서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뭐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의 영역을 넘어서 언빌리버블한 스크린 어저스트먼트, 포커스니 키스톤이니 로테이션이니 전자식 오프 엑시스니 등등등, 심지어는 오토 업스타클 어보이던스, 자동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 이거는 200만원짜리 호라이즌 프로가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있냐고요. 참. 와, 화면 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만도 신기한데, 근데 가격이 20-30만원대라니요.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런 걸 보고 대륙의 실수라고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컬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OTA 업데이트가 아주 장점입니다. 업데이트를 할 적에 막 이렇게 메모리를 꽂았다 뺐다가 어디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옮기고 이런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피커의 성능이 동급 대비 꽤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스피커가 양쪽에 따로따로 달려 있어 가지고 스테레오 효과도 상당히 괜찮더라. 이 정도면 감히 단언컨대 23년도 상반기 짱 먹는 제품이 바로 이 에브리컴의 R11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리뷰의 도입부에서 이 리뷰를 끝까지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깜짝 세일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의 커뮤니티란을 통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브리컴의 창사기념일 세일이 있나 봅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3월 26일 일요일 오후 4시 59분까지 에브리컴만의 특별 세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할인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R11은 236.43불이거든요. 요거 한화로 바꿔보니까 한 30만원 넘더라고요. 한 31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환율이 오르니까 이제 중저가 프로젝트가 예전에는 20만원대 중후반대였는데 이제 30만원대가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일 기간 동안에는 R11이 일단 디폴트 가격이 $190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관자 찬스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혜택이 이렇게 페이나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또 한 20에서 $25 정도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30만원대 초반인 프로젝터인데 이걸 20만원대 초반에도 구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거의 10만원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프로젝터가 하나도 없다, 정말 이번에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에브리컴의 R11을 살 것 같습니다. 중저가 프로젝터가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기대 이상의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아주 만족도가 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야, 정말 재밌었다. 야, 세상에 R11이 이렇게 엄청난 기능이 있었단 말인가? 이거 충분히 살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구매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세일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한 푼도 없다고 그랬죠. 저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습니다. 그냥 리뷰용 프로젝터 제품만 받았을 뿐입니다.
자, 오늘도 콘텐츠가 재미있었다. 와, 기대가 된다. 아, 이거 한번 사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한자